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입니다. 10년 이상 실전 경험으로 다져진 스포츠 토토 분석, 배팅 노하우,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합니다. 수년간 운영된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그럼 바로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AS 로마. 현재 로마의 공격은 지나칠 만큼 단조로운 흐름에 갇혀 있다. 퍼거슨을 향한 하이볼과 포스트 플레이에 의존하며 세컨드 볼을 수집해 2차 공격으로 이어가려 하지만 예측 가능한 루트가 반복되고 있다. 펠레그리니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볼 배급을 담당하지만 속도감이 부족해 상대 수비를 흔들기 어렵다. 코네 역시 측면 돌파 후 단순 크로스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창의적인 변화를 이끌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디발라, 피실리, 바스케스 라치, 웨슬리 등 창의적 전개를 맡을 자원들이 줄줄이 부상으로 이탈해 전술 유연성은 사실상 봉쇄된 상태다. 결국 로마는 퍼거슨을 축으로 한 단선적 공격에 매몰되며 상대 수비에게 읽히기 쉬운 구조를 드러내고 있다. 릴, 릴 역시 전방 전개에서 큰 제약을 안고 있다. 펠릭스 코레이아는 안쪽으로 파고드는 인버티드 움직임을 자주 시도하지만 이후 결정적인 찬스 창출이나 날카로운 라스트 패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뚜렷하다. 하랄소는 중원에서 볼을 공급하며 템포를 조절하지만 급격한 전환이나 창의적인 패스를 보여주기에는 다소 평이하다. 지루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로 버티며 위협을 가하지만 지나치게 지루 중심으로만 설계된 공격 루트는 상대 수비에게 쉽게 파괴된다. 후반 교체 자원들 또한 드라마틱한 변화를 만들기 어려워 전술적 다양성은 거의 없는 수준이다. 결국 릴의 전방은 점유를 유지하는 수준에 그치며 상대 수비를 깊게 흔들 힘이 부족하다. 토킹 코멘트. AS 로마와 릴 모두 지나치게 단순한 전술 구조에 갇혀 있다. 로마는 퍼거슨을 활용한 하이볼과 포스트 플레이 외에 마땅한 플랜 B가 없고 릴 역시 펠릭스 코레이아와 지루를 중심으로 단조로운 전개만 반복하고 있다. 양팀 모두 교체 자원에서 창의적 변화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낮아 경기 흐름이 답답하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중원에서의 소모전만 반복되며 공격 템포는 쉽게 살아나지 않을 전망이다. 전술 유연성 부재, 제한된 전진 패턴, 교체 카드의 한계가 맞물리면 90분 내내 루즈한 양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득점 기회가 제한되고 어느 한쪽이 완전히 주도권을 쥐기 어려운 전형적인 무승부 흐름이 예상된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브란. 브란은 4-3-3 전형을 기반으로 홈에서 전방 압박과 빠른 템포를 유지하며 상대를 흔든다. 해계보는 순간적인 스피드와 결정적인 슈팅 전환으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핵심 공격 카드다. 피네는 중원에서 볼을 지켜내며 전진 패스를 공급해 공격의 균형을 잡고 콘비그는 제공권과 세트피스를 앞세워 공중전에서 강한 존재감을 발휘한다. 하지만 브라는 전방 압박이 풀리면 곧바로 수비 간격이 무너지고 하프 스페이스를 쉽게 내주는 구조적 약점이 두드러진다. 특히 측면 수비 가담이 늦어질 때 중앙 라인이 흔들리는 장면이 반복되며 한 번 뚫리면 실점으로 직결되는 경우가 잦다. 위트레우트. 위트레우트는 4-3-3 전술을 기반으로 점유율을 유지하면서도 빠른 전환으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린다. 블레이크는 측면에서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는 인버티드 돌파와 반대편 파포스트를 향한 가마차기로 가장 큰 위협을 만든다. 이 움직임은 수비를 안쪽으로 끌어당기며 옌센이 뒷공간 침투 후 마무리할 수 있는 장면을 자주 만들어낸다. 미겔 로드리게스는 폭발적인 스피드로 뒷공간을 공략하며 역습 시 단번에 흐름을 바꾸는 힘을 지닌다. 또한 위트레트는 중원에서 템포를 유연하게 조절해 압박을 회피하고 필요할 때는 전방 압박으로 상대 빌드업을 끊어 경기 주도권을 장악한다. 토킹 코멘트. 브라는 홈에서 세트피스와 전방 압박으로 변수를 만들고 싶어 하지만 간격이 쉽게 벌어지는 수비 구조가 여전히 문제다. 위트레트는 블레이크의 인버티드 돌파와 날카로운 인프런트 킥, 그리고 옌센 로드리게스의 유기적 움직임으로 공격 루트를 다변화하고 있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불안의 압박은 약해지고 수비 간격이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흐름 속에서 위트레우트는 점유율을 높이며 결정적인 슈팅 찬스를 쌓아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전술적 완성도와 공격 패턴의 다양성에서 앞서는 위트레우트가 경기 주도권을 빼앗아 올 공산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불안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페네르바체. 페네르바체는 4-2-3-1 전형을 기반으로 안정적 빌드업과 폭발적인 측면 공격을 동시에 가동하는 팀이다. 네시리는 제공권과 결정력이 모두 뛰어나며 페널티 박스 안에서 수비수들을 압도하는 공중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아센시오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날카로운 전진 패스와 중거리 슈팅을 통해 경기 흐름을 전방으로 끌어올린다. 프레드는 압박 회피 능력이 탁월하고 템포를 유연하게 조율하며 순간적으로 공을 전환해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린다. 엘마즈, 머칸, 모어, 탈리스카가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선 자원들의 전술적 유연성으로 팀의 밸런스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특히 홈에서는 빠른 템포 전환과 강력한 압박으로 상대를 미드필드부터 압도하며 초반부터 주도권을 빼앗아온다. 니스. 니스는 3-4-3 시스템을 기반으로 측면 스피드를 활용한 빠른 역습을 전개하는 팀이다. 모피는 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 능력을 바탕으로 공격의 중심을 잡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때 고립되는 장면이 잦다.
디옵은 폭발적인 드리블 돌파와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통해 공격의 활로를 열지만 수비 지원이 약해 후방 안정감이 흔들리기 쉽다. 부다위는 빠른 역습 전환과 마무리에서 존재감을 발휘하지만 중원 지원이 끊길 때 효율이 크게 떨어진다. 이번 원정은 튀르키예까지의 장거리 비행으로 피로가 누적될 수밖에 없으며 경기력 저하가 불가피한 환경이다. 게다가 압둘모님, 단테, 은다이시미에, 은돈벨레, 쿨리발리, 압디 등 핵심급 자원이 줄줄이 이탈하며 전력 공백이 심각한 수준이다. 결국 수비 라인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중원 압박도 느슨해져 페네르바체의 강한 템포를 감당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토킹 코멘트. 페네르바체는 홈에서 강한 압박과 빠른 템포 전환으로 상대를 무너뜨리는데 특화된 팀이다. 엔 네시리가 박스 안에서 제공권을 장악하고 아센시오가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며 프레드가 템포를 지배하는 구조는 매우 위력적이다. 엘마즈, 머칸, 모어, 탈리스카 부재에도 불구하고 전술적 유연성은 유지되고 있으며 홈팬들의 열기도 추가 힘을 더한다. 반면 니스는 장거리 비행으로 인한 피로 누적과 핵심 선수들의 대거 이탈로 인해 전력적 공백이 치명적이다. 특히 중원 압박이 약화될 경우 프레드와 아센시오가 경기의 속도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어 수비 라인이 쉽게 붕괴될 것이다. 그렇지만 니스가 초반에 다소 촘촘한 블록을 유지하고 빠른 역습으로 한두 차례 변수를 만들려 할 수는 있으나 체력 저하와 공백이 결국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홈에서 모든 조건을 갖춘 페네르바체가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할 그림이 예상된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페네르바체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볼로냐. 볼로냐는 4-2-3-1 전형을 활용해 안정적인 점유와 빠른 전환 공격을 동시에 노린다. 임모빌레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마무리 감각이 탁월해 상대 수비의 집중을 끌어낸다. 오르솔리니는 측면에서 속도를 활용해 돌파 후 컷백을 연결하거나 직접 슈팅까지 가져가는 데 능하다. 오드가르드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전방으로 날카로운 스루 패스를 공급하고 세컨드 볼 장악에도 강하다. 볼로냐는 이 삼각 조합을 중심으로 공격 템포를 유지하며 상대 압박을 무력화시키는 안정적인 빌드업을 자주 보여준다. 또한 홈에서의 심리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전방 압박 강도를 높이고 세트피스에서도 위협적인 모습을 만들어낸다. 프라이부르크. 프라이부르크는 4-2-3-1을 유지하고 있지만 핵심 자원의 연쇄 부재로 전술 밸런스가 무너지고 있다. 슈어한트는 전방에서 활발하게 움직이지만 지원 부족 시 고립될 위험이 크다. 그리포는 킥 정교함과 세트피스 위력으로 존재감을 드러내지만 주변 연계가 약해지면 효과가 크게 줄어든다. 에게슈타인은 수비와 빌드업을 모두 담당해야 하며 공수 전환에서 부담이 커진다. 특히 아다무, 베스테, 카이레의 부상은 전방 압박과 속도전 모두를 약화시키며 팀 전체의 심리 안정성까지 흔들어 놓는다. 원정이라는 환경적 불리함까지 겹쳐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빼앗길 가능성이 높다. 토킹 코멘트. 볼로냐는 홈에서 안정적인 빌드업과 전방 압박으로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준비가 되어 있다. 임모빌레, 오르솔리니, 오드가르드로 이어지는 전방 조합은 득점 루트가 다양하고 완성도가 높다. 프라이부르크는 핵심 선수 3명이 빠지면서 공격 템포와 전술적 유연성이 동시에 약화됐다. 원정 경기의 심리적 부담까지 겹치면 후반으로 갈수록 조직력이 더 흔들릴 수 있다. 결국 볼로냐가 홈에서 빠르게 주도권을 장악하며 흐름을 자신의 쪽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볼로냐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셀틱. 셀틱은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점유율을 유지하며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지만 최근 공격 전개가 답답하다. 이헤아나초는 타겟형 스트라이커로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를 활용해 전방에서 볼을 지켜내지만 득점 감각이 예전만 못하다. 마에다는 왕성한 활동량과 침투 움직임으로 수비 뒷공간을 노리지만 결정적인 마무리에서 불안정하다. 맥그리거는 중원에서 볼 운반과 전진 패스를 담당하지만 부상 이슈와 체력 저하로 경기 영향력이 예전만큼 크지 않다. 특히 랄스턴, 트러스티, 조타, 존스턴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측면 자원과 수비 라인이 크게 흔들렸고 빌드업과 공격 전개가 동시에 둔화되고 있다. 브라가. 브라가는 4-4-1을 기반으로 두 줄 수비를 견고하게 유지하면서도 역습 전개에 의존한다. 엘 우아자니는 몸싸움과 연계 플레이에 강점을 지니지만 결정력은 최근 기복이 심하다. 나바로 알리아가는 빠른 스프린트와 공간 침투로 상대 수비를 흔들지만 마무리에서 안정감이 부족하다. 무티뉴는 이선에서 찬스를 설계하지만 빌드업 지원이 제한적일 때 경기 영향력이 떨어진다. 올리베이라, 비디갈, 도르겔레스 등 공격과 측면에서 중요한 자원들이 대거 부상으로 이탈해 전방 위협이 크게 줄어든 상태다. 토킹 코멘트. 셀틱과 브라가 모두 부상 공백으로 전력 운영이 매끄럽지 못하다. 특히 주전 자원의 이탈과 플래너 전술의 답답한 전개가 맞물려 공격 루트가 단조롭다. 플랜 B를 설계해야 할 코칭 스텝도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해 전방에서 답답한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양팀 모두 최근 득점력이 떨어지고 있어 결정적인 한 방을 기대하기 어렵다. 서로의 수비를 뚫지 못한 채 허심 공방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경기는 90분 내내 골이 나오지 않거나 최소 득점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슈테아우와 부쿠레슈티. 슈테아우와 부쿠레슈티는 안정적 점유와 세밀한 패스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경기를 설계한다. 티암은 중원에서 박스투박스 움직임을 통해 수비와 공격을 모두 잇는 핵심으로 넓은 활동 반경으로 전환 속도를 끌어올린다. 비를리게아는 전방 이선에서 볼을 지켜내며 순간적인 방향 전환과 패스로 공격의 연결고리를 만든다. 타타세는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교차하며 상대 수비를 흔들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때 볼 운반이 다소 제한된다. 이 팀은 풀백을 안쪽으로 좁히는 인버티드 전술을 통해 중원을 촘촘히 채우며 볼 점유율을 높인다. 하지만 지나친 중앙 집중은 공격의 예측 가능성을 키우고 상대가 미드존을 압박하면 템포가 둔화되며 답답한 흐름으로 빠질 위험이 있다. 영보이즈. 영보이즈는 견고한 4-4-2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점유율을 기반으로 한 변칙 전개를 자주 시도한다. 기고비치는 중원에서 볼순환을 책임지며 전환 패스로 경기 속도를 조율하는 핵심이다. 몬테이루는 이선에서 부드러운 드리블과 패스 선택으로 상대 압박을 회피하며 기회를 만든다. 라벨로송은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순간 침투로 상대 뒷공간을 위협하지만 지나치게 밀집된 중앙을 상대로는 움직임이 묶일 때가 있다. 이 팀 역시 풀백을 안쪽으로 좁혀 미드필드를 두텁게 가져가며 안정된 점유를 시도한다. 하지만 상대가 촘촘한 블록을 유지하면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지고 공간 부족으로 인해 결정적인 찬스를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토킹 코멘트. 양팀 모두 인버티드 풀백을 활용해 미드필드를 강화하고 점유율을 확보하려는 전술을 준비하고 있다. 슈테아워는 티암과 비를리기아를 중심으로 볼을 오래 소유하며 템포를 조절하지만 지나친 중앙 집중이 공격 루트를 단순화시킬 수 있다. 영보이즈 역시 기고비치와 몬테이루를 활용해 전개를 시도하겠지만 슈테아와의 밀집 수비를 뚫을 만큼 날카로운 돌파 자원이 부족하다. 결국 하프라인 부근에서 양팀 미드필더들이 공을 소유하며 패스를 돌리는 장면이 자주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템포가 루즈해지면서 전반부터 후반까지 답답한 흐름이 이어질 공산이 크며 결정적 한 방을 찾기 어려운 경기 양상이 될 수 있다. 점유율은 나눠 가지겠지만 두 팀 모두 상대 블록을 무너뜨릴 창의적 해법을 찾지 못하면 득점이 제한될 전망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루도고레츠. 포메이션은 4-1-4-1이며 마차도는 최전방에서 속도를 활용해 상대 뒷공간을 공략하지만 볼을 오래 점유하지는 못하는 타입이다. 카이오 비달은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크로스를 시도하며 전방 연결을 책임지지만 압박이 강해질 때 영향력이 제한된다. 칼록은 중원에서 전개와 패스 연결을 담당하나 전방 압박을 받을 때 볼 소유 안정성이 떨어진다. 팀 전술은 기본적으로 라인을 내리고 수비적 안정에 초점을 두지만 포백의 간격 유지가 자주 무너져 하프스페이스 침투에 쉽게 노출된다. 특히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커버 타이밍이 느려 상대가 짧은 연계로 공간을 파고들 때 수비가 뒤늦게 반응하는 약점이 있다. 테르제프와 카마라의 부상 공백은 수비 조합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어 실점 위험을 키운다. 베티스. 포메이션은 4-2-3-1이며 포르날스는 중원과 이선을 잇는 핵심으로 짧고 정교한 패스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며 박스 안을 열어낸다. 로드리고 리켈메는 빠른 발재간과 방향 전환으로 수비를 흔들며 포르날스와의 연계 플레이로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위협한다. 쿠초는 박스 안에서 움직임과 마무리에 강점을 지닌 스트라이커로 공간을 찾아 들어가 골 결정력을 발휘할 수 있다. 베티스는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포르날스와 리켈메가 주도하는 콤팩트한 연계 패턴으로 상대 포백을 흔든다. 특히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해 들어가며 수비를 넓히고 쿠초에게 결정적 마무리 기회를 만들어주는 전술이 강점이다. 데오사, 이스코, 루이발의 부상으로 일부 자원이 빠졌지만 포르날스 리켈메 축이 중심을 잡고 공격 전개를 책임지며 전술적 파괴력을 유지한다. 토킹 코멘트. 이번 경기는 전술 완성도와 하프 스페이스 공략 능력에서 큰 차이가 난다. 루도고레츠는 포백 간격 유지가 불안정하고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의 커버 타이밍이 늦어지는 약점이 뚜렷하다. 테르제프와 카마라의 부상 공백은 수비 조직을 더욱 흔들어 놓으며 안정감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다. 베티스는 포르날스와 로드리고, 리켈메의 콤팩트한 연계 패턴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효과적으로 파고들며 박스 근처에서 수적 우위를 형성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쿠초가 자유롭게 움직이며 마무리를 담당하면 루도고레츠 수비는 쉽게 무너질 수 있다. 점유율을 유지하면서도 빠른 템포 변화를 줄 수 있는 베티스의 공격 구조는 수비적으로 흔들리는 루도고레츠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다. 반면 루도고레츠는 볼을 탈취해도 전방 전개 속도가 느리고 중앙 빌드업에서 쉽게 압박에 막힐 가능성이 높다. 결국 경기 전체의 주도권은 베티스가 가져가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통해 찬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루도고레츠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파나시나이코스. 그리스의 전통 강호 파나시나이코스는 균형 잡힌 4-3-3 전술을 기반으로 경기의 템포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설계한다. 전방의 요아니디스는 박스 안 움직임이 날카롭고 순간적으로 수비 라인 뒤를 파고드는 감각이 뛰어나며 결정력도 탁월하다. 두리치치는 압박 상황에서 볼을 안정적으로 간수하며 전진 패스를 공급해 중원을 유연하게 연결하고 전환 속도를 높여 상대의 압박을 무력화한다. 바카세타스는 킥 정밀도와 중거리 슛 능력이 출중해 세트피스뿐만 아니라
이선 침투에서도 결정적 위협을 가한다. 특히 니어 포스트를 향해 빠르게 런닝 점프 후 잘라먹는 헤더 패턴은 이미 그리스 무대에서 검증된 득점 루트로 이번 경기에서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홈에서의 안정적인 점유 기반 운영은 상대를 끌어들이며 세트피스 찬스를 만들어내는데 탁월하다. 고 어헤드 이글스. 네덜란드의 고 어헤드 이글스는 4, 2, 3, 1 전술을 통해 빠른 템포 전환과 측면 돌파로 공격 기회를 창출한다. 에드바르드센은 폭발적인 스피드와 1대1 돌파 능력으로 측면을 무너뜨리고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린다. 마가렛은 빌드업 핵심으로서 후방과 중원을 연결하며 템포를 조절하고 기습적인 전진 패스로 공격을 가속한다. 브렘은 박스 안에서 세밀한 볼터치와 침착한 마무리 능력으로 득점을 책임진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이들은 장거리 원정 비행으로 인한 피로 누적이 불가피하며 원정에서의 수비 집중력 저하가 자주 드러난다는 점이 변수다. 특히 공중볼 대응이 약한 수비 라인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토킹 코멘트. 파나시나이코스는 홈에서 안정된 점유율을 바탕으로 상대를 깊게 끌어들이며 세밀한 세트피스 패턴으로 승부를 건다. 특히 니어 포스트를 향한 런닝 점프 헤더 패턴은 수비 간격을 무너뜨리는데 탁월하며 코너킥 한 번으로도 경기 흐름을 뒤집을 수 있다. 반면 고 어헤드 이글스는 장거리 원정으로 인한 체력 부담과 집중력 저하가 경기 후반의 치명적 약점으로 드러날 수 있다. 측면 돌파와 빠른 전환은 위협적이지만 세트피스와 공중볼 수비가 불안정해 홈팀의 날카로운 패턴을 막아내기 어렵다. 결국 세트피스 완성도와 중원 장악력, 그리고 홈 어드밴티지가 맞물려 파나시나이코스가 주도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파나시나이코스 승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빅토리아 풀젠. 풀젠은 이번 시즌 실리를 최우선으로 두는 3-4-3 전형을 가동한다. 드루심리가 최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와 마무리를 동시에 책임지며 비드라가 이선에서 유연한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를 흔든다. 수아레는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한 침투와 세밀한 패스로 전방 연결을 책임진다. 특히 풀젠은 불필요한 하프라인 이상의 과감한 전진을 자제하고 빌드업보다는 안정적인 지역 방어와 빠른 전환을 선호한다. 수비 시 파이브백 형태로 전환해 페널티 박스 근처 공간을 철저히 통제하며 역습 시 드루심리와 비드라가 빠른 템포로 마무리 패턴을 만든다. 말메 FF. 말메는 4-4-2 기반의 전통적인 형태를 유지하지만 전력 공백이 뚜렷하다. 구두 연센이 최전방에서 연계와 마무리를 모두 시도하지만 보테임과 시구르드 손의 부상 공백이 커서 공격 루트가 제한적이다. 학사바노빅은 측면에서 크로스와 컷인으로 변화를 주지만 상대가 블록을 내렸을 때 뚜렷한 돌파 해법이 부족하다. 연센이 중원에서 볼 배급을 담당하지만 전방으로의 파이널 패스가 단조롭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심리적 흔들림이 잦고 실리형 전술을 구사하는 팀에게 고전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토킹 코멘트. 풀제는 올 시즌 철저한 실리 전술로 불필요한 공간 노출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파이브백 전환 후 촘촘한 라인 유지로 말메의 단조로운 전진 패스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말메는 부상으로 인해 공격 루트가 제한되었고 실리 축구를 펼치는 팀에게 자주 막히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원정 경기에서 멘탈이 흔들리며 후반 집중력이 떨어지는 장면이 잦아 이번 경기에서도 풀젠에게 주도권을 내줄 공산이 크다. 그래서 풀젠이 안정된 수비와 빠른 전환을 앞세워 홈에서 유리한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빅토리아 풀젠 승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페예노르트. 포메이션은 4-3-3이며 우에다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반박자 빠른 슈팅과 민첩한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결정적인 공격축이다. 하지무사는 볼을 운반하며 좌우 하프 스페이스를 유연하게 활용해 우에다에게 최적의 찬스를 공급하고 스테이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공격 전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하지만 베일런, 로톰바, 모데르, 트라우너, 잔트의 부상 공백은 빌드업의 안정감에 뚜렷한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즌 초반부터 구축해온 우에다, 하지 무사 조합의 빠른 전진과 문전 장악력은 여전히 위협적이다. 다만 전술적 유연성이 부족해 플래너가 막힐 경우 대체 루트가 전무하다는 한계가 반복되고 있으며 상대가 전방 압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쉽게 흐름이 끊기는 약점이 드러난다. 이 팀은 감독의 스타일상 변화를 거의 시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기 중 변칙적 대응은 기대하기 어렵다. 아스톤빌라. 포메이션은 4-2-3-1이며 와킨스는 폭발적인 스타트와 박스 안에서의 날카로운 마무리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최전방 카드다. 맥기는 왕성한 활동량과 넓은 시야를 활용해 중원에서 볼을 배급하며 직접적인 침투까지 겸한다. 틸레만스는 후방에서 정교한 패스를 통해 빌드업을 안정시키고 공격 전환을 빠르게 연결한다. 하지만 아스톤빌라 또한 시즌 초반부터 와킨스, 맥긴 스위칭 플레이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새로운 공격 패턴을 추가하지 못한 채 동일한 루트를 반복한다. 전술적 완고함이 강해 상대가 첫 빌드업을 차단할 경우 전개 속도가 둔화되고 박스 근처에서 창의성이 급격히 떨어진다. 그래서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예측 가능한 공격 패턴만 반복되며 결정적인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토킹 코멘트.
페이에노르트는 시즌 초반부터 우에다와 하지무사를 축으로 한 빠른 전진과 문전 침투 패턴을 유지해왔고 여전히 홈에서는 위협적인 공격을 전개한다. 하지만 핵심 미드필더와 수비진의 잇단 부상으로 인해 빌드업 안정성이 떨어지고 플래너 외의 전술적 대안이 부재해 공격이 단조로워지는 한계가 반복되고 있다. 아스톤빌라는 와킨스와 맥긴의 스위칭 플레이를 중심으로 박스 근처를 공략하지만 플랜 B가 없어 상대가 압박을 가하면 쉽게 공격 흐름이 끊긴다. 양팀 모두 감독의 전술적 완고함이 뚜렷해 경기 중 변화가 거의 기대되지 않고 단조로운 패턴만 맞부딪힐 공산이 크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가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가지 못한 채 장군멍굴식 공방전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결정적인 변수를 만들지 못하고 승점 1점씩 나누는 무승부 흐름이 가장 자연스럽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노팅엄. 포메이션은 4-2-3-1이다. 허드슨 오도이는 중앙에서 출발해 측면으로 대각선 침투를 가져가며 메잘라처럼 라인을 흔든다. 이 움직임이 우드의 포스트 플레이와 마무리 패턴에 정확히 연결되며 박스 진입 효율을 높인다. 깁스 화이트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전진 패스와 세컨드 볼 수습으로 2선, 1선 연결고리를 안정화한다. 부상 이슈가 있어도 프리미어리그급 교체 카드가 후반 템포를 끌어올릴 여지를 제공한다. 홈에서의 전방 압박과 전환 속도는 상대 빌드업을 초기 단계에서 끊어낼 파괴력을 갖춘다. 미트윌란. 포메이션은 3백 기반의 3-5-2다. 프랑클리누와 브루마도 주니어는 폭을 넓히며 뒷공간을 탐색하지만 제공권과 마무리의 일관성은 떨어진다. 빌링은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지만 전진 속도와 라인 브레이킹 패스의 빈도는 제한적이다. 다니 실바와 오소리오의 이탈로 중원 활동량과 전환 안정감이 하락했다. 스리백의 커버 범위가 대각선 침투에 취약해 박스 근처에서 순간 대인 마킹이 비는 장면이 반복된다. 토킹 코멘트. 노팅엄은 허드슨 오도이의 대각선 침투와 우드의 마무리를 이선 연계로 묶어 침투 컷백 피니시의 짧은 사이클을 완성한다. 깁스 화이트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방향 전환을 주도하며 페널티 박스 외곽에서 전개 속도를 잃지 않는다. 교체 구간에서는 프리미어리그급 뎁스가 유지돼 강한 압박을 지속하며 후반 페이스를 주도할 수 있다. 반면에 미투일라는 중원 이탈 영향으로 수비 전원의 첫 패스가 흔들리고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시간이 잦다. 그래서 3백 뒤 공간과 윙백 뒤 어깨 라인을 활용하는 노팅엄의 대각 침투가 유효타를 만들 확률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투일란이 세트피스로 균형을 노릴 여지는 있으나 오픈 플레이에서는 홈 우세가 뚜렷하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노팅엄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바젤. 바젤은 4-2-3-1 전형을 토대로 짧고 빠른 패스를 활용해 상대 진영을 흔드는 데 능하다. 아예트는 박스 안에서 움직임이 예리하고 순간적으로 라인을 깨뜨리며 결정적인 슈팅을 가져간다. 호텔로는 폭발적인 가속으로 측면을 돌파해 뒷공간을 파고들고 컷백과 크로스를 통해 득점 찬스를 만들어낸다. 샤키리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끌고 들어오며 중거리 슈팅과 날카로운 스루 패스로 전방을 지원한다. 특히 바젤은 상대 수비와 미드필더 간격이 벌어진 지점을 적극적으로 노리며 그 틈을 파고드는 침투 패턴이 날카롭다. 세트피스에서도 아예티의 제공권과 샤키리의 정확한 킥이 결합돼 결정적인 득점 루트를 창출한다. 슈투트가르트. 슈투트가르트는 4-2-3-1 전형을 유지하지만 이번 시즌 최악 수준의 수비 조직을 노출하고 있다.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이 넓게 벌어지면서 상대에게 쉽게 전진 패스를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점 위기를 반복적으로 맞이하며 경기 주도권을 쉽게 내준다. 측면 수비 뒷공간은 특히 취약해 빠른 윙포워드에게 자주 허용되는 약점으로 자리 잡았다. 데미로비치는 박스 안에서 마무리 능력은 있지만 팀 전반의 빌드업 속도가 느려 득점 기회가 제한된다. 볼테마드와 르웰링이 전방 압박을 시도해도 후방 지원이 늦어 공수 전환이 매끄럽지 않다. 무엇보다 포백의 집중력 저하와 체계 부재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워 강한 전환 공격을 만났을 때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토킹 코멘트. 바젤은 호텔로와 샤키리의 날카로운 측면 돌파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로 상대 수비를 직접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 아예트는 박스 안 움직임과 제공권으로 상대 포백을 끌어내며 득점 루트를 열어준다. 슈투트가르트는 이번 시즌 내내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간격 유지에 실패하며 실점 위기를 반복하고 있다. 특히 측면 뒷공간이 쉽게 노출돼 바젤의 빠른 윙 자원들이 부담없이 공략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돼 있다. 게다가 불안정한 수비 조직은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렵고 공수 전환 속도 차이가 커서 바젤의 전환 공격에 계속 흔들릴 수 있다. 결국 전술적 상성, 공간 활용 능력, 그리고 홈 어드밴티지까지 감안하면 바젤이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바젤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셀타비고. 포메이션은 3-4-3이며 이아고 아스파스는 여전히 팀의 전술적 핵심이자 상대 수비를 공포에 몰아넣는 존재다. 그는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의 포켓 공간을 예리하게 파고들며 순간적인 방향 전환과 타이밍으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낸다. 파블로 듀라는 전방 압박과 폭발적인 돌파로 상대 빌드업을 끊어내고 일라이스 모리바는 중원에서 볼을 탈취한 후 빠르게 전환하며 이선 침투까지 주도한다.
셀타비고는 짧은 패스 빌드업으로 상대 압박을 유연하게 풀어내고 필요할 때는 빠른 측면 전환으로 균형을 무너뜨린다. 무엇보다 발라이도스 홈팬들의 강렬한 에너지는 경기 초반부터 상대 멘탈을 흔들며 선수들의 집중력과 투지를 한층 끌어올린다. PAOK 포메이션은 4-2-3-1이며 찰로프는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에서 힘을 발휘하지만 활동 반경이 제한적이라 상대 수비 라인을 깊게 흔들어내기엔 한계가 있다. 지브코비치는 측면 돌파와 크로스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셀타비고의 빠른 압박과 조직적인 미드필더 라인에 고립될 가능성이 크다. 콘스탄티아스는 중원에서 빌드업과 볼 배급을 책임지지만 템포를 빠르게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전개 속도가 느려진다. 머그, 구게샤슈빌리, 베르도스, 펠카스 등 다수의 전력 공백은 교체 자원 폭을 크게 줄이며 경기 후반 전술 변화를 시도하기 어렵게 만든다. 특히 발라이도스의 압도적인 홈 분위기 속에서 멘탈이 흔들리면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잃고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토킹 코멘트 셀타비고는 홈터세와 함께 아스파스의 포켓 침투, 듀란의 전방 압박을 결합해 경기 초반부터 PAOK를 흔들 준비가 되어 있다. 모리바가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볼 탈취 후 빠른 전개를 주도하고 셀타비고의 짧고 유연한 빌드업은 PAOK의 수비 조직을 서서히 붕괴시킬 수 있다. 특히 아스파스의 순간적 움직임은 수비 라인을 흔들고 두 번째 라인 침투를 가능하게 하며 듀란의 압박은 PAOK 빌드업을 초반부터 차단할 카드가 된다. 반면 PAOK는 핵심 자원의 부상 공백으로 전술적 옵션이 크게 제한되고 느린 전개와 부족한 창의성이 약점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발라이도스 특유의 강력한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한다면 경기 초반부터 흐름은 셀타비고 쪽으로 급격히 기울어질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셀타비고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FC 포르투 포메이션은 4-3-3이며 사모 오모르디오는 장신을 활용한 제공권 장악과 런닝 점프를 통한 헤더 마무리에 강점을 지닌 최전방의 핵심 자원이다. 사인즈는 좌우 폭넓은 움직임으로 측면을 흔들며 볼을 잡고 빠르게 안쪽으로 파고드는 드리블이 날카롭다. 베이가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고 세밀한 전진 패스를 통해 전방과 측면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포르투는 점유율을 기반으로 상대를 끌어내며 박스 근처에서 다양한 세트피스를 활용해 득점 루트를 열어간다. 특히 코너킥 상황에서는 니어 포스트를 향해 빠르게 뛰어들며 중간에서 잘라먹는 헤더 패턴이 매우 위협적이다. 사모 오모르디온의 공중 장악력은 상대 수비를 압도할 수 있고 세트피스 한 방만으로도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포르투는 세밀한 세트피스와 공격 전개 패턴으로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츠르베나 즈베즈다. 포메이션은 4-2-3-1이며 아르나우토비치는 전방에서 공을 지켜내고 제공권을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활동 반경이 제한적이다. 라도니치는 측면에서 드리블과 개인 돌파를 시도하지만 팀 전술적 지원이 부족할 때 효율이 떨어진다. 카타이는 중원과 공격진을 연결하는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맡지만 전방 압박이 강한 팀을 상대로는 볼을 오래 소유하지 못하고 쉽게 차단당한다. 지베즈다는 공격에서 창의적 플랜 B가 부족하며 전방 전개가 막히면 빌드업 속도가 급격히 느려진다. 또한 세트피스 수비 조직이 단단하지 않아 공중전에서 쉽게 균열을 허용하는 약점을 드러내곤 한다. 원정 경기에서는 점유율을 빼앗길 때 전방 압박이 무너지면서 수비 뒷공간이 넓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전력 차이와 전술적 완성도에서 FC 포르투가 확실히 앞선다. 포르투는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지배하면서 박스 근처에서 세트피스와 크로스를 다채롭게 활용할 수 있는 팀이다. 특히 코너킥 상황에서 이어 포스트를 향한 빠른 침투와 헤더 마무리 패턴은 지베즈다 수비를 무너뜨릴 강력한 무기다. 사모 오모르디오는 제공권에서 절대적 우위를 보이며 공중볼 상황마다 위협적인 득점 장면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베즈다는 전방 압박이 단조롭고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불안한 모습을 자주 보이기 때문에 실점 가능성이 높다. 결국 경기 전반부터 포르투가 주도권을 쥐고 꾸준히 찬스를 만들어낼 그림이 가장 유력하다. 반면 지베즈다는 공격 전개가 막히면 플랜 B가 없어 장시간 수비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FC 포르투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KRC 앵크 포메이션은 4-2-3-1이며 최전방의 오영규는 박스 안에서 결정적 한 방을 만들어낼 수 있는 피니셔다. 그는 수비 뒷공간을 읽는 감각이 뛰어나며 볼이 들어오는 순간 반박자 빠른 슈팅으로 상대 골문을 위협한다. 측면에서는 이토 주냐가 집요한 드리블 돌파와 스피드를 활용해 풀백을 무너뜨리고 크로스와 컷백을 공급한다. 그의 지속적인 측면 압박은 상대 수비 라인을 뒤로 물러서게 만들며 오영규와의 연계로 득점 기회를 확률 높게 만든다. 중원에서는 크로소브스키가 템포 조율과 전원의 핵심을 맡고 있다. 그는 롱패스와 전진 패스로 공격 속도를 끌어올리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날카로운 킥으로 다양한 패턴을 만들어낸다. KRC 앵크는 특히 코너킥과 프리킥 상황에서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전술적 패턴이 정교해 공중전과 세컨드 볼 싸움에서도 강한 힘을 발휘한다. 홈에서의 높은 점유율과 압박 회피 능력 또한 이들의 공격 전개를 한층 안정적으로 만든다. 페렌츠바로스 포메이션은 4-2-3-1이며
바르가는 피지컬을 기반으로 박스안 제공권과 공중경합에서 힘을 보여주지만 활동 반경이 좁고 압박을 벗어나는 능력은 떨어진다. 조셉은 볼을 지켜내는 능력과 순간적인 패스를 연결할 수 있지만 전개 속도가 느려 빠른 전환 상황에서는 팀의 흐름을 끊는 약점이 있다. 카니초프스키는 이 선에서 연계와 전방 침투를 시도하지만 압박 강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쉽게 소유권을 잃는다. 페렌츠바로스는 빌드업이 단조롭고 전술적 변칙이 부족해 상대 압박에 흔들리기 쉽다.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라인이 깊어지고 중원과 최전방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공격 전개가 단절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특히 세트피스 수비 집중력이 떨어져 코너킥과 프리킥 상황에서 실점 위험이 상당히 크다. 토킹 코멘트. KRC 앵크는 오현규의 뛰어난 골 결정력과 이토 주냐의 집요한 측면 돌파를 중심으로 공격 전개가 점차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다. 프로소브스키가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전원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세트피스에서 다양한 득점 루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 강력한 무기다. 그래서 행크는 압박을 허물고 공중전과 세컨드볼 싸움에서 주도권을 가져오며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반면 페렌츠바로스는 단조로운 전방 전개와 압박 저항력 부족으로 인해 쉽게 빌드업이 끊기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원정 환경에서 수비 라인이 흔들릴 경우 세트피스 집중력 저하까지 겹치면서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실점 위험이 커질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KRC 앵크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리옹. 포메이션은 4-2-3-1이며 조지아 국가대표 공격수 미카우타제는 날카로운 슈팅 감각과 문전에서의 결정력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어 놓는다. 슐츠는 측면에서 폭넓은 움직임을 통해 크로스와 컷백을 연결하며 순간적인 스프린트로 수비 간격을 붕괴시킨다. 테스만은 중앙 미드필더로서 전형적인 메잘라 무브먼트를 보여주며 중앙에서 측면 하프 스페이스로 대각선 침투를 시도한다. 그의 움직임은 잘츠부르크의 포백 뒷공간을 흔들고 박스 안에 자리한 미카우타제에게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공급하는 핵심 루트가 된다. 리옹은 볼을 탈취한 뒤 빠르게 전환하며 상대가 수비 정리를 마치기 전에 박스를 공략하고 세컨드 볼 상황에서도 미카우타제를 중심으로 마무리를 설계한다. 최근 전술적 응집력이 강화되면서 측면과 중앙의 연결이 더욱 매끄럽게 이어지고 있다. 잘츠부르크. 포메이션은 4-2-3-1이며 베르테스는 전방에서 속도와 개인 돌파를 활용한 역습을 담당하지만 볼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쉽게 고립된다. 라트코프는 후방 빌드업을 이끌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때 안정적으로 전개하지 못하는 약점이 드러난다. 비드스트롭은 중원에서 넓은 활동 반경을 보이지만 순간적인 대각선 침투를 추적하는 반응 속도가 느려 측면과 중앙 사이 공간이 자주 열리곤 한다. 특히 잘츠부르크의 포백 라인은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방어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파이널 서드 부근에서 상대의 2차 움직임을 놓칠 때가 많다. 여름 일정과 체력 부담 속에서 전방 압박이 점차 느슨해지고 후방 라인이 쉽게 벌어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그 결과 상대의 전환 속도에 따라 경기 흐름이 급격히 기울어질 가능성이 크다. 토킹 코멘트. 리옹은 테스만의 메잘라, 침투와 하프 스페이스 활용을 기반으로 미카우타제의 결정력을 극대화하며 공격 패턴을 정교하게 다듬고 있다. 슐츠가 측면에서 공간을 벌려주고 테스만이 순간적으로 대각선 침투를 성공시킬 때 미카우타제가 마무리까지 책임질 수 있는 전술적 완성도가 형성됐다. 잘츠부르크는 전방 압박이 약해지고 하프 스페이스 방어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 패턴을 막아내기 어려울 수 있다. 게다가 후방 빌드업의 안정감이 떨어져 강한 압박을 받으면 경기 주도권을 잃고 리옹의 빠른 전환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리옹이 전술적 짜임새와 침투 루트의 다양성으로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프 스페이스 공략이 살아나면 경기 결과는 리옹 쪽으로 크게 기울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리옹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마카비 텔아비브. 포메이션은 4-2-3-1이며 니콜라이스쿠는 박스 안에서 타이밍을 잡아내는 마무리에 강점을 가진 전형적 피니셔다. 안드라데는 측면과 중앙으로 가며 드리블과 연기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자원으로 공을 오래 끌지 않고 빠르게 전개하려 노력한다. 페레츠는 후방 빌드업의 핵심으로 안정적 패스 분배와 1차 압박 회피 능력을 보여주지만 순간적인 전진 패스 선택이 늦어 템포를 살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수비진은 포백을 유지하지만 센터백들의 가속력이 부족해 빠른 공격수 상대로 쉽게 뒷공간을 내주는 구조적 약점이 존재한다.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정적인 수비를 펼칠 때 한 박자 늦게 반응하며 속도전이 될 경우 종종 치명적인 공간을 내어준다. 멜리카의 부상 공백은 라인 전체의 조직력을 흔들며 순간적인 대인 방어에서 커버가 늦어질 위험을 키우고 있다. 디나모 자그레브. 포메이션은 4-2-3-1이며 드레나벨류는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뒷공간 침투를 통해 상대 수비를 단숨에 무너뜨리는 공격수다. 그는 라인 사이를 찢어내며 타이밍을 절묘하게 가져가는 움직임으로 박스 안에서 치명적 찬스를 창출할 수 있다. 스토이코비치는 중원에서 템포를 끌어올리며 빠른 패스로 전방을 지원하고 상대 수비 간격을 순간적으로 벌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류비치치는 하프 스페이스를 유연하게 파고들며 2선과 3선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세컨드 볼 장악력으로 공격의 연속성을 유지한다. 피에르 가브리엘과 토렌테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좌우 풀백 대체의 자원들이 왕성한 활동량으로 전환 속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팀의 템포가 떨어지지 않는다. 특히 드레나 밸류의 빠른 발은 마카비 텔아비브의 느린 센터백 라인을 직접적으로 겨냥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다. 토킹 코멘트. 마카비 텔아비브는 니콜라이스쿠를 중심으로 박스안 결정력을 노리지만 빌드업 단계에서 전환 속도가 늦고 템포를 올리는 능력이 제한적이다. 센터백 라인은 순간적인 스피드 부족으로 발 빠른 공격수에게 반복적으로 공간을 내주고 있으며 멜리카의 부재로 커버 범위마저 좁아진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디나모 자그레브의 드레나 벨류는 뒷공간을 지속적으로 공략하며 경기 내내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 스토이코비치와 류비치치가 중원에서 빠른 패스 템포를 유지하면 자그레브는 상대 라인을 계속 흔들면서 두 번째 지역에서도 세컨드 볼을 장악할 수 있다. 마카비는 홈 이점을 활용해 라인을 낮추고 버티려 하겠지만 순간적인 스피드 격차와 전환 대응 속도 부족이 결정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전술적 상성과 체력적 부담, 그리고 전개 속도까지 감안하면 자그레브의 승리 가능성이 한층 더 높게 평가된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마카비 텔아비브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럼 크라치. 포메이션은 4-3-1-2이며 말로는 볼을 발밑에서 지켜내며 전방으로 연결하는 능력이 탁월의 중원 빌드업의 핵심으로 작동한다. 자타는 타이밍을 가늠한 침투와 박스 안 세컨드 볼 대처가 뛰어나며 세밀한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를 흔든다. 키테슈빌리는 드리블을 통해 좁은 공간을 탈압박하며 날카로운 중거리 슈팅으로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지만 브루코비치 후랴코프 스탄코비치가 모두 부상으로 빠지며 수비 라인과 교체 뎁스가 현저히 약해진 상태다. 그래서 안정적인 점유 유지에 집중할 수밖에 없지만 템포를 급격히 끌어올리기에는 체력과 전환 속도가 부족하다. 특히 중앙 점유율 싸움이 길어질 경우 전방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패스 순환만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레인저스. 포메이션은 4-2-3-1이며 미옵스키는 등지는 플레이와 전방에서의 볼 간수로 공격의 출발점을 만들어낸다. 가사마는 측면을 흔들며 돌파와 컷백으로 변화를 꾀하지만 박스 안에서 마무리의 정확도는 들쑥날쑥하다. 아스가르드는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하며 세밀한 전진 패스를 공급하지만 본인이 직접 템포를 끌어올리는 타입은 아니다. 이 때문에 공격 전개가 지나치게 중앙으로만 집중될 때 단조로운 패턴으로 묶일 위험이 크다. 또한 원정에서는 안정적 점유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해 속도감 있는 측면 전개가 제한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점유율을 유지하려다 공격이 단절되고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코멘트. 양팀 모두 볼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양쪽 풀백을 인사이드 공간으로 좁혀 들어오게 하는 인버티드 풀백 전술을 변칙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구조가 지나치게 중앙 지향적으로 흐르면 하프라인 부근 중원 지역에 선수들이 과도하게 몰리면서 경기 템포가 루즈해질 수 있다. 그래서 전개는 짧은 패스를 주고받으며 안정성을 추구하는 소극적 흐름으로 이어지고 양팀 모두 박스 안 진입이 제한될 전망이다. 특히 스트럼 그라츠는 수비 자원 부재로 전환 속도를 높이기 어렵고 레인저스 역시 빠른 측면 공략 대신 안정적 점유만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전술적 밀도만 높아지고 결정타 없이 90분이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